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배울 단어는 송미인곡이라는 서정 가사고요. 거기 간단한 위에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사라는 그런 갈래 자체가 한국 문학에 있어서 상당히 독특한 갈래고 그런 성향을 지닌, 그리고 송미인곡이라는 이런 작품은 아시겠지만 꼭 전문이 나오지 않더라도 잘라서 선지나 아니면 예문으로 많이 활용되는 작품이니까 반드시 알아두시는 게 본인 모의고사 준비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할 줄 아시는 게 일단 1차적인 공부해야 될 내용이에요. 자, 거기 보시면 영군의 정이라는 말 보이죠? 사실 이 내용 자체만 보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그리움을 노래한 거지만 작가가 정철이기 때문에 영군지정을 노래한 가사라는 걸 알게 되죠. 자, 간단하게 갈래 내용 정리해 놓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본문 내용 해석해 봅시다. 자, 거기 제목에 보시면 속미인곡이라는 말 보이죠? 속미인곡. 그래서 속편이라는 뜻이고요. 속편. 미인곡. 미인이라는 게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의미한 건데 여기서는 임금을 얘기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곡이라는 거는 노래라는 의미인 거 아시죠? 자, 일단 갈래는 서정가사, 그 다음에 양반가사, 서정가사, 양반가사, 그리고 하나 더 정격가사, 하셨어요? 정격가사라는 거는 우리 쉽게 얘기하면 왜 우리 시조에서 마지막 종장에 보통 삼음절 고정이라는 거 아시죠? 자, 그것처럼 음수율 마지막에 3, 5, 4, 3 보통 이렇게 음수율 맞춰주는 가사, 그걸 갖다가 정격가사라고 해요. 알아두세요. 갈래는 서정가사, 양반가사, 정격가사. 그 다음에 성격은 서정적, 그 다음에 여성적, 그 다음에 충신연주지사, 이런 말 들어보셨죠? 충신들이 자기의 주군을 사랑하는 연모하는 마음을 부르는 노래, 뭐 이런 뜻이야. 그래서 충신연주지사. 그 다음 제재는 임에 대한 그리움, 그 다음에 주제는 임을 그리워하는 정, 임을 그리워하는 정인데 여기에서 미인, 그 임은 임금을 의미한다. 자, 그 다음에 특징 크게 세 가지만 쓸까요? 첫 번째, 요게 속편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이 전편이 있어. 그게 삼위인곡이죠. 사실은 삼위인곡, 송미인곡 다 알아두셔야지 맞아요. 자, 특징 첫 번째, 삼위인곡과 더불어 사미인곡, 미인을 생각하는 노래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사미인곡과 더불어서 삼인곡과 더불어 가사문학의 백미, 그러니까 가사문학 중에 제일 잘 지었다라고 손꼽히는 애다 이런 얘기 알죠? 삼인곡과 더불어서 가사문학의 백미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삼인곡보다도 송미인곡이 더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요거죠. 특징 두 번째, 순우리말, 순고유어죠. 순우리말을 절묘하게 구사함. 순우리말 절묘하게 구사.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진 가사작품. 그래서 묻는 사람이 있고요. 그 묻는 사람이 갑녀. 요즘 맨날 뭐 가불관계 이거 많이 나오지, 그치? 자, 그것처럼 여기에서 질문해주는 사람이 갑녀, 그 다음에 그거에 대답하는 자기 하소연하는 사람이 을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진 가사작품이다. 거기까지 정리하셨죠? 됐나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 내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서사 부분부터 먼저 정리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행. 자, 대가난겨 각시 본드또 한겨이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요. 거기 서러워 풀켜 행이 조물에 타시로다 여기까지 보이죠? 여기까지가 서사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를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저기 가는 개라는 게 저기라는 의미죠. 그래서 저기 가는 저 각시 어디서 본 듯도 한겨이고 어디서 본 듯도 하구나 이런 표현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 얘기, 자, 천상백옥경을 어디하야 이별하고 해 다 되어서 저문날에 누를 보러 가시난고.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첫 번째 파트. 무슨 얘기냐? 저기 가는 저 각시, 저 아가씨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러는 거야. 천상백옥경, 거기 보이죠? 옥황상제 살고 있다는 곳인데 여기에서는 임금 사는 궁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상 백옥경에서 내가 분명히 거기서 봤는데 어찌하여 거기에서 이별하고 해가 다 져서 저문 날, 해가 다 져서 저문 날 거기 체크하시고 요런 시간적 배경은 거기다 체크 시간적 배경 해가 지는 배경이잖아요. 그래서 애상적 분위기 조성. 시간적 배경은 애상 알죠? 슬플 애. 그래서 슬픈 분위기. 시간적 배경, 애상적 분위기 조성. 됐죠? 해가 다 져서 저문 날에 누구를 보려고 어디를 가시난 거 뭐뭐 니은 거 보이죠? 요거 의문형 어미. 그래서 누구를 보러 어디 가는 거야? 라고 여기까지 얘기하는 게 이제 질문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감녀의 질문이라고 하고요. 여기 서사 첫 번째 이해됐죠? 서사 첫 번째고 감녀가 질문했어요. 뭐라고? 백옥경을 왜 떠났어? 어디 가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 백옥경을 떠난 이유 질문. 백옥경 떠난 이유 질문. 자, 이거에 대한 그 대답이 그 뒷부분. 그래서 여기가 서사 두 번째라고 하는데 내용 봅시다. 어와 내여 이거 무슨 얘기야? 너로구나. 아이고 잘 만났다. 이내 사설 좀 들어봐라. 사설이라는 건 이야기라는 뜻인데 내 얘기 좀 들어봐. 이런 뜻이야. 그러면서 이제 한탄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 너였구나. 그래 잘 만났다. 내 얘기 좀 들어봐라. 그 다음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함즉 한가마는 괴다라는 표현이 사랑한다라는 표현이니까 내 얼굴과 나의 행동이 님의 사랑을 받음직한지는 모르겠다마는 뭐 이런 의미. 어쩐지 날 보시고 내로다. 여기 실세. 어쩐지 나를 보시면서 그래 너밖에 없다라고 여기시면서 나를 엄청 사랑해줬단 얘기지. 그래서 나도 님을 믿어서 나도 님을 믿고 군뜻이라는 거 쓸데없는 뜻.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전혀 없었어. 입만 보고 입만 사랑했단 얘기야. 아무 생각 없이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부터 내 얼굴이부터 군뜻이 전혀 없었다. 여기까지 묶으셔서 쓰세요. 자신의 모습이 볼품없었지만 이미 자신을 사랑해 주어서 자신도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자신의 모습이 볼품없었지만 이미 자신을 사랑해 주어서 자신도 다른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사랑했다라는 의미 이해됐죠? 자, 그런데 이래야 교태야 어지러이 하뒀던지 여기 체크하시고 이래야 교태야 거기 보이죠? 아양 재롱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무 우리 요즘 말하면 흔히 말하면 나댄 거지 사랑받았다고 그래서 너무 재롱 피고 교태 부리고 너무 어지럽게 했던지 그래서 여기는 묶으시고 요거는 여기에서 나는 을려거든요. 을려 나가 생각하는 임과 이별하게 된 이유. 자, 그랬던지 반기시는 낯빛이 반가워하시는 얼굴빛이 예라는 건 예전과 옛날과 이런 뜻 반기시는 얼굴빛이 예전과 어찌 그렇게 달라졌는지 모르겠다. 달라졌다.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서 헤어하니 깊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니 사색해보니 이런 의미거든요. 누워서도 생각해보고 일어나 앉아서도 내가 헤아려 봤는데 그 다음 내 몸에 지은 죄가 뇌가 산이잖아요. 그쵸? 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쌓여 있어.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고 허물하겠느냐. 거기 하늘을 원망하겠으며 사람을 탓하겠느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임과의 이별은 결국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다 이 부분만 묶어서 일단 쓰세요. 임과의 이별을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는 화자. 됐죠? 임과의 이별을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는 화자. 다만 서러워서 내가 그냥 한탄스럽고 서러워서 풀쳐해니 내가 여기서 주절주절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니까 얘기해보고 생각해보는 거니까 결국 결론은 누구 탓이다? 조물주의 탓이로다. 조물주라는 게 신이니까 결국 뭐냐? 내 팔자다. 내 운명이다. 뭐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내 몸의부터 시작하셔 조물주의 탓이로다. 여기 전체를 묶으셔서 이 부분은 쓰세요. 임과 이별하게 된 이유가 자신의 죄와 조물주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임과 이별하게 된 이유가 자신의 죄와 조물주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화자의 운명론적인 인생관이 제시돼. 화자의 운명론적 인생관. 다 운명이 있고 내 팔자가 있어서 그거대로 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뜻이야. 화자의 운명론적 인생관 제시.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서사투고요. 두 번째 파트 서사투 하고 요게 을려의 답변이에요. 을려의 답변이고 아까 질문했으니까 을려의 답변은 자책하고 그쵸? 거기 화살표하고 자책하고 팔자 탓이지 뭐 하는 체념. 자책 체념. 정리하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끊고요. 서사 1, 2. 서사 1에서 감녀가 질문하고 2에서 대답하고 요 전체를 묶으셔서 여기를 서사 크게 서사 부분의 핵심 내용 정리합니다. 임과 이별한 사연. 임과 이별한 사연. 정리되셨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들어가셔서 이제 본사 부분 볼게요. 자, 그랬더니 글란 생각마오 그렇게 생각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죠? 여기만 따로 묶으세요. 여기 잘 끊어야 돼요. 자, 거기 끊으셔서 글란 생각마오. 자, 거기 글란 생각마오 요 부분 끊으시고요. 자, 여기까지를 본사원 이라고 하고요. 요 행만 여기를 감녀의 위로라고 하는데 얘가 맨 처음에 물어봤잖아. 내가 분명히 저쪽 임금 옆에서 봤는데 너 왜 여기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을려가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어 라고 답변했잖아. 근데 이제 그게 신세한탄 하는 거였지, 그치? 그랬더니 아유 그렇게 생각하지 마 라고 위로해주는 내용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부분만 끊으셔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감녀가 다시 위로해주는 부분. 그 다음부터 맺힌 일이 있어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서 맨 마지막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 이제 자신한고 여기까지 묶으셔서 여기를 본사투 부분이고요. 여기는 을려의 하소연 을려가 하소연하는 부분 다시 자, 그 부분을 볼게요. 자, 맺힌 일이 있어이다. 자, 맺힌 일이 있다. 내 가슴에 맺혀져 있다. 그게 뭐냐면 하면서 이제 또다시 이제 주절 얘기하는 거지, 그치? 님을 매셔 있어서 님의 일을 내가 알거니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까지 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님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내가 다 안다. 자, 근데 그러면서 뭐래냐? 물 같은 얼굴이 여기서 물 같은 얼굴이라는 거는요, 되게 순수하고 연약하고 깨끗한 뭐 이런 의미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물 같은 그 얼굴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일고 물어본 거 아니고요. 물 같던 그 얼굴 순수하고 깨끗한 그 얼굴이 편하게 있으실 날이 몇 날이 없더라. 늘 힘들어한다. 늘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자, 춘한 고열은 어디하여 지내시며 추일동천 뉘라 섬에셨난고라고 표현을 했는데 거기 춘한 고열 추일동철 의미는 나와 있죠. 그래서 봄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 가을과 겨울의 날씨가 추나 추동. 자, 요런 계절별로 어떻게 지내시는지 뉘가 모시고 잘 계시는지 이거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어디서 잘 계시는지 막 이러면서 걱정하는 거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서 죽조반 조성뇌 네와 같이 세신한가라고 했는데 죽조반 보이죠? 자리조반이라고 해서 밥 먹기 전에 먹는 요즘 말로 하면 에피타이저 죽 뭐 이런 거. 그리고 조석이라는 게 아침 저녁에 뇌는 밥이란 뜻인데 이게 진지인데 이것도 원래 임금밥만 이렇게 높여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대상이 임금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죽조반은 잘 드셨는지 아침 저녁 밥은 예전과 같이 잘 잡수시는지 궁금하다 이런 뜻이잖아. 거기에다가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 주무시고 계시는지 뭐뭐 니은고가 다 의문형이니까 뭐뭐 니은가 다 그런 것들이 궁금하고 걱정되고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 부분은 무슨 내용이냐면 거기다 묶어서 쓰세요.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지 못한 점,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지 못한 점, 임금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점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운 마음 제시하고 땡땡 결국 뭐야? 임에 대한 염려죠. 임에 대한 염려.
같이 묶어서 써두세요.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지 못한 점, 임금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점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운 마음 제시, 결국 임에 대한 염려다. 이 하소연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본사2. 그 다음에 다시 뒷장 넘어가셔서 자, 어떻게 재시는지 너무 궁금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다음 내용 그 내용이에요. 님 다이 소식을 아무려나 아자하니, 님 다이 나와 있죠. 임 계신 곳, 임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임 계신 곳에 소식을 어떻게든지 알려고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나 사람 올까 무슨 얘기야. 임 소식을 알고 싶은데 오늘도 이미 다 지났고 내일쯤 돼서 소식 알려주는 사람 있을까 하면서 한탄하는 거지. 그치? 거기 묶으시고 그 부분 묶으셔서 쓰세요.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하루하루를 지내며 탄식하는 화자의 모습을 표현한 구절.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하루하루를 지내며 탄식하는 화자의 모습을 표현한 구절. 자, 그 다음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로 가자 말고 내 마음이 답답하고 한탄스럽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나 하면서 여기저기 휘돌아다니는 거야. 뭐하냐? 잡거니 밀거니 높은 배에 올라갔어요. 잡거니 밀거니 하면서 높은 산에 올라간 거죠. 산에 올라가서 봤더니 구름은 커니와 안개는 무사일고 라고 표현돼 있죠. 자, 산 위에 올라가서 임의 소식을 알고 싶은데 구름과 안개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구름하고 안개는 어떤 역할을 하는 애겠어, 당연히. 뭐야? 화자와 임 사이의 장애물 역할이겠죠. 그 체크. 구름과 안개, 화자와 임 사이의 장애물. 됐죠? 자, 그 다음 산천이 어둡거니 1월을 어찌 보며 지척을 모르거든 천리를 바라보랴. 산천, 자, 산하고 내하고 다 어두워. 그러니까 1월을 볼 수가 없어. 1월이라는 건 해와 달인데 우리가 보통 선비들이 얘기하는 하늘에 떠있는 대상은 임금을 상징한다 했죠. 그래서 해와 달이라는 의미지만 사실은 임금을 상징하는 단어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1월. 자, 그 다음 지척. 아주 가까운 거리도 모르는데 천리 밖을 어떻게 바라보겠느냐. 임금이 어떻게 계신지 몰라서 너무너무 답답하다. 이런 의미겠죠. 자, 그 다음 자, 산에 올라왔는데도 잘 모르겠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장소를 바꿔. 어떻게? 차라리 물가에 가서 물가로 내려가요. 백길이나 보려고 하니, 그러니까 백길로라도 소식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둥정 된겨이고 바람 불고 물결 세고 그래서 어수선하게 돼서 알아볼 수가 없다는 뜻이야. 자, 그러니까 위에 있는 구름 안개처럼 바람하고 물결은 그치 어떤 대상? 화자와 임 사이의 장애물에 해당하는 그런 대상이겠죠. 됐어요? 그래서 구름하고 안개는 임을 향한 화자의 마음의 방해 요소로 작용하는 거고요. 역시나 바람과 물결도 이제 화시적 화자가 임에게 가는 걸 가로막는 그 요소로 작용하는 대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네 가지는 싹 다 장애물이라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구나. 빈배 체크하시고 텅 비어있는 나의 마음과 비슷해. 그래서 얘를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고요. 객관적 상관물. 자, 얘를 통해서 시적 화자의 외롭고 허전한 마음이 심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묶어서 객관적 상관물 쓰시고 화자의 외로움과 허전함을 심화시키는 대상. 심화, 알죠? 점점 세지게 하는 애. 객관적 상관물. 자, 그 다음 강천에 혼자 서서 강가에 혼자 서서 자, 지는 해를 굽어보니 자, 그 다음 뭐 있어? 님다이 소식이 더욱 아득한려이고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보고 있으니 님 계신 곳 소식이 더욱 아득하다.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다. 답답하다 이 뜻이죠. 자, 거기까지 끊으시고 아득한려이고까지 끊으시고 자, 여기도 을려의 하소연인데요. 을려의 하소연 중에 여기는 아까 본사 2까지 했잖아요. 본사 세 번째 거기다 쓰세요. 임의 소식을 듣고 싶은 마음
쓰셨어요. 본사 3. 임의 소식을 듣고 싶은 마음. 그래서 여기저기 막 떠돌아다니지, 그치? 자, 그 다음. 자, 모첨 찬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 자, 보여요? 자, 모첨. 그 모첨이라는 건, 나와 있죠? 초가집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초가집에 돌아와서, 내가 사는 초가집에 돌아와서 찬자리. 나 혼자 있으니까 찬자리인 거야. 찬자리에 밤중만 돌아왔어. 됐어요? 밤중이 되니. 자, 반벽청등. 반벽청등이라는 거 요즘 말로 하면 푸른 등불인데, 그 푸른 등불이라는 게 그냥 가로등? 늦게 오는 사람들 보고 오라고 켜놓은 등이에요. 그러니까 그 푸른 등은 누굴 위하여 밝혀 놓았느냐. 어차피 아무도 안 오는데 이런 의미지. 누굴 위하여 밝혀 놨느냐. 오르며 내리며 해 뜨며 바자니니 고책하시고, 오르며 내리며 해 뜨며 바자니니 무슨 얘기야? 이 사람이 본사 3에서 임의 소식을 알고자 하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잖아. 산도 갔다 강 갔다가 뭐 강변 갔다가 이러잖아. 그 내용이에요. 거기 묶으시고, 자, 거기 묶어 쓰세요. 임의 소식을 알고자 하는 화자가, 임의 소식을 알고자 하는 화자가 산과 강으로 찾으러 돌아다니는 모습. 찾으러 돌아다니는 모습. 본사 3에 나왔어. 자, 적은 덧. 어느덧 이런 뜻이야. 어느덧 역지나야. 힘이 다했어. 어느덧 힘이 다해서 풋잠. 잠깐 졸았어. 풋잠을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했던지. 그렇게 또 떠돌아다니면서 임의 소식을 찾으려 했던 나의 정성이 지극했던지 이런 의미야. 꿈에서나마 임을 본 거예요. 아, 꿈을 통해서 임 보고 싶어 했던 마음을 이뤄내는 거지. 그치? 꿈을 통해서 임을 보니. 자, 옷 같던 얼굴이, 옷 같던 얼굴이라는 거, 그 나의 임의 얼굴이죠. 거기 체크. 임의 곱던 얼굴, 임의 곱던 모습. 이해됐죠? 임의 곱던 모습, 얼굴. 자, 반이나마 늙어쉐라. 뭐뭐쉐라는 게 감탄 영어이니까 반이 넘게 늙었구나. 나 안 보는 사이에 너무 까칠해지시고 너무 늙었어요. 그래서 한탄하는 거야. 자, 마음에 먹은 말씀. 마음에 먹은 말씀 뭐야? 내가 임을 그리워하면서 하고 싶어 했던 말들 이런 거야. 그래서 거기다 쓰죠. 임을 그리워하던 사연. 임을 그리워하던 사연. 그 말씀을 슬가장 아주 실컷 살자라는 게 사뢰려고 존댓말이에요. 실컷 아뢰려고 사뢰려고 했는데 이해되죠? 눈물이 발아나니 눈물이 줄줄줄줄 이어서 나니 이런 뜻이야. 눈물이 연달아 나니 눈물이 이어서 나니 말씀인들 어이하며 정을 못 다하야 목이조차 메어 하니 뭔 소리야.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는데 막 이러면서 울고만 있는 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끄끄끄끄끄끄 그러고 있는 거야. 자, 목이조차 메어 하니 오전된 방정맞은 개형 닭 울음소리야. 닭소리. 갑자기 요놈이 나의 잠을 깨운 거야. 잠은 어찌 깨웠던 거. 이놈 때문에 꿈에서 깼다는 얘기죠. 꿈에서 깼으니까 힘을 못 보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이 방정맞은 개성은 닭 울음소리는 원망의 대상이죠. 원망. 됐어요? 원망의 대상. 그놈이 나의 잠을 깨워서 임을 볼 수가 없더라. 이런 얘기죠. 여기도 역시나 을려의 하소연인데 그 중에서 본사 4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거기 묶으셔서 정리. 독수공방의 슬픔. 독수공방의 슬픔. 그리고 꿈에서 임과의 재회. 독수공방의 슬픔 엔드 꿈에서 임과의 재회. 됐죠? 임과의 재회. 자, 그래서 전체 여기까지 끊으시고요. 여기까지를 전체 묶어서 본사 부분 4개로 쪼개서 정리했어요. 그래서 본사 부분이고요. 본사 전체 묶으셔서 뭐라고 쓰시느냐?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정리됐죠? 자, 이제 마지막. 이제 꿈에서 깼잖아요. 꿈에서 깼으니까 임을 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또 허탈한 거지. 그래서 어와 감탄사. 아이고 허사로다. 헛된 일이로구나. 이런 표현. 이님이 어디 갔느냐 하면서 한탄하는 거야. 결에 니러 앉아. 얼결에 잠결에 일어나 앉아서 창을 열고 바라보니 뭐만 보여. 어여쁜 그림자만이 나를 조칠 나를 따를 뿐이로구나. 그래서 어여쁜 그림자라는 거는 불쌍한, 안된, 그러니까 내 스스로를 불쌍하게 보는 거죠. 그림자만 날 따라오고는 아무도 없다, 나 혼자다 이런 거죠. 거기 묶으셔서 쓰세요. 꿈에서 깨요. 꿈에서 깨요. 홀로 있는
시적 화자의 외롭고 쓸쓸한 심정 표현. 꿈에서 깨어 홀로 있는 화자의 외롭고 쓸쓸한 심정을 표현한 부분. 그래서 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차라리 히어디어, 차라리 사라져서, 이런 표현인데, 이 사라져서는 죽어 없어져서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죽어서, 왜? 살아서 못 보니까. 차라리 죽어서 낙월이나 되어서, 떨어지는 달빛이나 되어서 님 켜신 창안에 번듯이 비추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차라리 내가 죽어서라도 낙월이라도 되어서 님 계신 창안에 그 달빛을 번듯이 비치면 그를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돼야지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낙월은요, 시적 화자의 분신, 시적 화자의 분신이고요. 자, 요 부분은 임을 향한, 임을 향한 시적 화자의 소극적 사랑, 소극적 사랑. 왜 소극적 사랑이라고 하냐, 여기까지가 을려의 하소연이거든요. 을려의 하소연인데, 요 부분은 결사 첫 번째라고 하고요. 여기 묶어서 자, 죽어서라도 임을 따르고 싶다는 소망, 죽어서라도 임을 따르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했어 라고 했더니, 마지막에 각신님, 여긴 누구 얘기야? 여기 위에까지가 을려 얘기였고, 여긴 다시 누구로 끝나? 그치? 감녀. 감녀의 위로로 끝나는데, 여기가 결사 투 부분. 자, 감녀가 뭐라고 하느냐, 각신님 다리야 커니와 다른 커녕 구준비나 되세요. 구준비 체크. 자, 거기 나오는 구준비라는 거는요, 적극적으로 사랑을 구하는 존재. 적극적으로 사랑을 구하는 존재.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을려가 내가 달빛이라도 되어서 멀리서나마 우리 임을 보고 싶어요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소극적이라고 하는 거고, 그랬더니 감녀가 에이 걘 됐고요. 차라리 비처럼, 구준비처럼 막 내리는 비처럼, 비는 사람을 적실 수 있으니까 가까이 갈 수 있잖아. 임에게 가까이 가서 적극적으로 대쉬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렇게 위로를 해준 거지. 그래서 얘는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낙월이랑 구준비가 서로 상대적인 거죠. 얘는 소극적, 얘는 적극적. 그래서 여기까지가 감녀의 위로였고요. 결사 투 정리, 감녀의 위로. 그거까지 체크해 두시면 되고, 여기까지 전체 묶으셔서 결사는 임에 대한 간절한 사랑, 임에 대한 간절한 사랑. 됐어요? 임에 대한 간절한 사랑. 자, 거기까지 정리되셨으면 거기 아래다가 낙월이랑 구준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건데요. 간단히 써놔요. 낙월은요, 첫 번째 3가지 정도 쓸 거예요. 낙월. 시각적 이미지로 임이 자신을 몰라주더라도 임과 함께하고 싶다는 소극적 태도를 제시. 요거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함축.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임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는 을려의 절망감 제시. 임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을 거라는 을려의 절망감 제시. 자, 요거 3가지 써두셨으면 이번엔 구준비. 얘도 역시나 3가지. 첫 번째, 촉각적 이미지로 임이 화자의 존재를 느낄 수 있도록, 이미 화자의 존재를 느낄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서 함께 하라는 적극적 태도 제시. 됐죠? 두 번째, 임을 그리워하는 을려의 눈물 함축. 그 다음 세 번째, 감녀가 제시하는 감정 해소의 방식. 그리워하고 있으니까. 세 번째, 감녀가 제시하는 감정 해소의 방식. 정리되셨죠?
자, 거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학습 활동하면서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뒷장 넘어가시면 첫 번째 문제. 오늘날 미인의 의미랑 이 작품에 쓰인 미인의 뜻을 비교해 보라고 했는데 실제 미인의 의미가 좀 달라졌죠. 그래서 제목에 사용된 어휘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해 보는 활동이거든요. 간단히 정리합시다. 얘는. 자, 오늘날 미인은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이며 오늘날 미인은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이며 주로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를 지칭할 때 사용한다. 송미인곡에서 시적 화자는 임과 이별한 여인이므로 작품 제목에 나오는 미인은 임을 뜻하고 창작 배경을 고려하면 미인은 임금을 가리킨다. 다르죠? 잘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작품을 갑과 을 두 여인의 대화로 봤을 때 각각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 쓰래요. 간단하게 씁시다. 갑에 질문하는 부분은요. 자, 거기다 쓰세요. 백옥경을 떠난 이유를 물음. 백옥경을 떠난 이유를 물음 하고 화살표 어디서부터냐면 그거 기억나죠? 대가난부터 시작해서 누를 보러 가시는 곳 거기까지 어딘지 기억하시면 돼요. 대가난 각시 이 부분이 있었잖아. 여기서부터 누를 보러 가시는 곳까지. 자, 그 다음 을의 답변은 거기다 정리. 조물주의 탓이라고 대답함. 조물주의 탓이라고 대답함 하고 화살표 어디서부터냐. 어와 내여이고 여기서부터 어와 내여이고 하고 마지막 조물의 탓이로다. 여기까지. 어와 내여이고부터 조물의 탓이로다. 자, 그 다음 갑의 위로 뭐라고 했어? 을려에게 위로의 말. 그렇게 생각하지 마 라고 했었죠. 그래서 을려에게 위로의 말을 함 하고 쓰시고 화살표. 글란 생각마오. 그게 하나죠. 글란 생각마오. 그 다음부터 을의 하소연이 쭉 이어집니다. 그쵸? 그래서 을의 하소연 부분 거기 정리. 임에 대한 충정과 임의 소식에 대한 궁금증, 독수공방의 외로움, 임에 대한 간절한 사모의 정을 말함. 하고 화살표 어디서부터냐? 맺힌 일이 있어이다 부터 시작해서 맺힌 일이 있어이다부터 시작해서 번듯이 비추리라까지 됐죠? 그 다음 갑의 조언 부분이에요. 갑의 조언. 을려에게 위로의 말을 함. 을려에게 위로의 말을 함. 하고 어디? 맨 마지막 각신님 다리야 커니와 구준비나 되쇼셔. 여기 하나죠. 각신님 다리야 커니와 구준비나 되쇼셔. 그까지 써두고 정리 내용 나눌 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네 번째 거 을의 하소연. 임을 보고 싶어하는 을의 애타는 마음에 방해되던 것들 네 가지 기억나요? 그거 쓰면 돼요. 구름, 안개, 바람, 물결. 거기 나오는 원문 그대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구름, 안개, 바람, 물결 됐죠? 그 다음 네 번째 충신연주지사에 관련된 얘기인데, 자, 여성을 화자로 한 충신연주지사다 했을 때 이 작품의 화자가 여성임을 알 수 있는 호칭이 뭐냐. 그 정리. 첫 행에서 감녀는 대가난 뎌각시라고 하여 을려가 여성임을 알려준다. 또한 마지막 행에서도 각시님 다리야 커니와 구준비나 되쇼셔라며 각시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아가씨 뭐 이런 의미니까 됐어요? 정리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남성 신하가 임금에게 직접 하소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면 어떤 느낌, 어떤 효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이런 의미죠. 자, 거기 묶어서 정리. 자, 남성 신하가 임금에게 직접 하소연하는 방식은 너무 직설적이어서 문학성이 높지 않을 것이다. 여성을 화자로 설정하고 임을 그리워하는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시인은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뜻을 더욱 절실하게 표현할 수 있다. 또한 독자나 청자 역시
생활에서 우러난 체험적인 정서로 쉽게 받아들이고 공감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여성 화자를 설정하는 방식은 작품에 그려진 정서가 구체성을 얻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충신연주지사와 여성화자의 전통 관련된 이야기는 보이죠? 정철이 당쟁 때문에 관직에서 물러나서 유배당했을 때, 자, 이러한 작품을 통해서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표현했다. 특이한 점은 이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성화자의 목소리를 빌려서 그의 절한 심정을 하소연했다는 점. 자, 이처럼 남성이 자신의 사연을 토로할 때 여성 화자를 내세우는 게 우리 문학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전통 중 하나고, 어떨 때 효과적이다? 그치, 공감을 얻어내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요. 정서의 정과정곡이라는 그런 작품이나 현대시에 들어오면 김소월, 한용운 시가 대부분 그런 대표적인 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히 정리해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 넘어가셔서, 자, 뒤에 연결해서 나와 있는 건 중국 시인 구런이 지은 이소라는 이별. 보이죠? 자, 그래서 이소라는 그런 중간 부분하고 끝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화자의 성별, 그리고 임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비교해라 라고 나와 있죠? 거기 나와 있는 내용 쭉 지금 멈추고 읽어 보시고요. 읽어 보셨어요? 이 작품은 구런이라는 사람이 반대파의 참소로 이 사람도 역시나 조정에서 쫓겨난 다음에 유랑하면서 지은 작품이고요. 그 자신의 이상, 그리고 자기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하고 이제 다니고 어디를 다녔는지 그 행적을 서술한 그런 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크게 세 단계로 나눠서 자신의 세계, 경력, 그 다음에 정치적 포부, 뭐 추방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시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소라는 말 자체가 그 이는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고 소는 근심이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불행을 만나 지었다는 의미다.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 묶어서 거기 도움말에 참소를 만나서 쫓겨난 신하가 근심을 노래한 것이라고 보면 되고, 차이점을 정리를 해봅시다. 이소의 화자는 조정에서 쫓겨난 신하로 남성이고, 이소의 화자는 조정에서 쫓겨난 신하 남성이고, 송민곡의 화자는 임과 이별한 여성이다. 이소의 화자는 자신의 바른 말과 충정을 알아주지 않고 참소만 믿는 임금을 원망한다. 그러나 송민곡의 화자는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이별한 후에도 임에 대한 절실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엄청나게 다르죠? 정리 잘 해두시고, 마지막. 자, 이 작품의 마지막 행 구준비를 다른 사물로 바꾸어 보고 원작과 비교해서 어떤 느낌이 되겠냐. 이거는 바꿔보세요. 우리는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작품 해제 고기만 정리하고 마무리. 자, 송민곡은 아시겠지만 삼인곡의 속편이라고 했고요. 이 두 작품 가운데에서도 특히나 우리말 표현이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는 그런 아이예요. 또한 두 여인의 대화 형식으로 전개되는 게 특이한 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쭉 정리했죠. 감녀가 질문하고 을녀가 대답하고, 감녀가 위로하고 을녀가 하소연하고, 마지막 조언하는 부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특징이니까 알아두세요. 자, 을녀는 임과 헤어져서 외롭게 지내는 자신의 처지를 토로 하소연하고, 감녀는 을녀의 하소연을 듣고 공감하고 위로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목의 미인, 아까 썼었죠. 연인이나 임금 등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송강 가사에 대한 김만중의 평가인데, 요거는 뭐 참고하셔서 보는데, 무슨 얘기냐면, 두 가지, 관동별곡과 이 전후미인가가, 거기 보시면 전후미인가가 삼미인곡, 그 다음에 송미인곡 두 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송미인곡이 가장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 가장
훌륭하게 잘 지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아이다. 뭐 이런 내용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거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쭉 넘어가셔서 사신남정기 이 부분 공부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